그래서 나중에 매도시에 손익의 일부만 가져가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매매를 할 때도 의무 거주 기간 동안 약 5년 정도의 의무 거주 기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처분을 할 때요, 그냥 민간에 일반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행사 또는 SH 등등의 그런 공공시행사에 환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시세의 절반 가격이라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던 3기 신도시가 이제는 거의 시세 가격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34평에 8억 원이면요. 사실 그렇게 과연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방에서 과연 싼가를 생각해 봤을 때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력이 있는 고객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산층 이상의 그런 거주자들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그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안녕하세요. 담백한 경제 2%입니다. 네, 오늘 눈보라치는 아침에 운전을 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눈이 그쳤네요. 지금은 아침 8시이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GTX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기존에 제가 작년 이맘때 GTX 관련해서 했던 방송 분인데 그것을 다시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그 3기 신도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 3기 신도시가 요새 정말 핫하잖아요. 이제 GTX의 개통과 함께 지금 3기 신도시가 상당히 핫한 상황인데, 물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게 3기 신도시 메인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뭐 신도시 소개, 주요 지구 현황,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래서 미리 보는 3기 신도시를 한번 보면 교통이 편리한 도시, 스마트 시티 등등이 있는데, 보면 어찌됐건 좋다,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3기 신도시에서 보시면 여기에 관련 링크로서 뉴홈이 있는데, 뉴홈은 아시다시피 이번 정권에서 새롭게 이름을 지은 공공분양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애칭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뉴홈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보시면 3기 신도시가 거의 대부분 이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공급하는 물량의 60%에서 80%가 임대주택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도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2기 신도시 때 정부에서 실수를 했던 것은 사실 교통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2기 신도시를 한번 보시면, 파주, 김포, 검단, 송파, 판교, 광교, 동탄, 평택 정도인데, 여기서 교통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김포, 검단, 파주, 양주 등등이시고요. 그래도 그나마 아래쪽에 동탄, 광교 이쪽은 강남과의 접근성이 그래도 전철로 조금 유연한 편인데, 이 위쪽에 있는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통편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교통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서울의 근접성 면에서 봤을 때 아직도 그렇다 할 교통편이 없다고 볼 만큼 2기 신도시는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한 지역들이 많았다. 그래서 3기 신도시 때는 무엇을 주창했냐면 이것이죠. 교통이 편리한 도시. 그러니까 2기 신도시 때는 그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3기 신도시 때는 아예 애초에 GTX를 먼저 깔아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신도시를 짓겠다라는 것이 저는 골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들을 보면 GTX 교통망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위치를 보면 GTX 인접한 곳에 3기 신도시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교통이 불편하지 않고 편리한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메인 골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로 들어오는 직주 근접의 가장 중심이 되는 메카가 서울역,
그리고 청량리역, 그리고 삼성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앞으로의 지금 삼성역의 개발 호재는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GTX 3개의 호선이 지나가는 삼성역이 단연 강남에서 또 강남 중에서도 가장 중심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잠실과 그리고 강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교통에 관련돼서 2기 신도시 때는 불편했던 교통이 3기 신도시 때는 이렇게 획기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라는 그런 측면으로, 특히나 GTX-A가 지금 개통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는 고양 창릉을 가장 지금 눈여겨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GTX-C까지는 203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삼성역에 지나가는 GTX-C 노선과 A 노선을 2028년도까지 완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2030년 정도 되면 삼성역이 단연 강남의 메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3기 신도시는요 60%에서 80% 정도가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보면 종류가 일반형과 그리고 이익 공유형, 그리고 선택형, 6년 공공임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나눔형과 이 선택형이 이제 3기 신도시에 도입되는 제도인데, 이 나눔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실까요? 나눔형 보시면요.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장기 대출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의무기간 이후에 공공에 환매 처분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손익의 70%가 귀속된다. 그래서 나중에 매도 시에 손익의 일부만 가져가는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매매를 할 때도 의무 거주 기간 동안 약 5년 정도의 의무 거주 기간 동안 살고 난 다음에 처분을 할 때요, 그냥 민간에 일반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시행사 또는 SH 등등의 그런 공공 시행사에 환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되돌려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환매 처분을 하고 그 손익의 70%만 내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과 개인들 사인 간의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시 공공에게 그 주택을 귀속시켜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수익이 발생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70%만 내가 가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주택의 공급 개념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의 임대주택입니다. 분양 전환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6년 임대 거주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을 하고 주변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의 스타트에는 거의 대부분 3기 신도시는 임대주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내 집을 팔 때 내가 개인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눔형으로 주택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다시금 공공에게 환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나의 자산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3기 신도시가 거주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쾌적하고 좋을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2기 신도시보다 서울의 접근성이 더 가깝고 좋은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또 물리적인 거리 자체도 가까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임대가 아니다 이 개념보다 내가 살 수 있는 거주지로서는 뭐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잘 갖춰져 있는 1기 신도시, 뭐 예를 들면 분당, 그리고 2기 신도시의 판교, 평촌 등과 같은 지역들과 같은 개념으로는 보시면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 창릉 국평이 8억, 7억 후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메리트가 있나,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싼 분양가는 아니거든요. 시세의 절반 가격이라고 처음에는 시작을 했었던 3기 신도시가 이제는 거의 시세 가격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34평에 8억 원이면요, 사실 그렇게 과연 서울이 아닌 경기도 지방에서 과연 싼가
상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1기 신도시가 성공을 했던 이유는 신도시가 하나 형성이 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지금 현재 2기 신도시들 아직까지도 동탄이나 뭐 그 밖의 지역들에 아직까지도 집들이 분양되고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3기 신도시 또한 안정되기까지의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인데, 이것은 게다가 거기에 임대주택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사실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부동산 업자들 얘기로 이제 객단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위 말해서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밥벌이를 해먹고 살려면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력이 있는 고객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산층 이상의 그런 거주자들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그 상권이 살아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족의 기능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되게 자족시설에 대한 용지 규모를 상당히 많이 잡아놨어요. 그 이유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임대주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양 아파트보다는 저렴하게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는 메꿔야 하거든요. 그것이 저는 상가에서 그 수익률을 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상가가 상당히 신도시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크게 들어올 것으로 저는 예상이 들어요. 근데 그러려면 그 상가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일반 분양의 물건들이 상당히 부족하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상가 개미지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지금 자족도시라고 말할 수도 있는 세종 같은 경우에도 출퇴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교통이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오히려 출퇴근에 대한 그런 니즈를 더욱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교통이 편리해진다고 해서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살펴본다면, 제가 앞서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그 3기 신도시 자체의 지역이 자족의 기능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거의 60%에서 8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조성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수익률을 상가에서 빼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에 과연 자족의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비력을 가진 분들의 입주를 도모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고려해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공공임대를 주창해서 생긴 신도시이기 때문에 정말로 수도권에 집중되는, 그리고 수도권의 집값의 상승을 막기 위한 정말로 순수한 주택에 대한, 공공주택에 대한 공급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족의 기능보다는 베드타운의 역할을 조금 더 충실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무조건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살펴보시고 청약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 2기 신도시가 아직까지도 들어오고 있는데, 참여정부 2003년도부터 시작했던 2기 신도시가 아직까지 들어오고 있다는 건 지금 20년이 넘게 조성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3기 신도시, 거기에 임대주택을 60%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를 투자처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 저는 3기 신도시를 단순히 투자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통망이라던가 그리고 국가에서 신경 써서 주택을 공급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온전히 나의 자산이 아니라는 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투자의 개념으로 다가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다. 단순히 GTX가 뚫린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교통이 편리해지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2탄 마치고요. 눈이 또 다시 많이 오네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